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고 있는 그 이제 재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완벽한 영양제잖아. 뭐 어떤 때 뭐 백두산에 가면 어떤 약초가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항암 토마토 밥이라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밥의 형태로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완벽한 항암 밥상이지 않겠습니까? 김을 블랙 반도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사를 보면서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이로운 약국을 하고 있는 푸드닥터 황희연 약사라고 합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있는 좋은 내용들도 소개하고요. 또 많은 분들, 또 구독자분들에게 여기에 있는 레시피와 또 식재료들에 대해서 다양한 소개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식품은 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치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제 좋다라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왜 발효식품이 좋으냐? 이미 바깥에서 여러 가지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식물이 갖고 있는 본연의 물질의 성질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형태로 만들어준 게 발효 음식이지 않습니까? 또 김치라고 하는 특성상 다양한 재료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김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효 음식 두 번째로 청국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푸드닥터에서는 청국장을 생으로 먹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1번, 2번, 3번, 4번 할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1등은 단연코 김치이고 또 물김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오면서 네. 김을 블랙 반도체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사를 보면서 올라왔어요. 당근은 아주 건강한 식품의 대명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근이 좋은 이유는 바로 베타카로틴이 이제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성분이 있지만 그 당근보다도 베타카로틴 성분이 약 3배에서 4배 정도 김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뛰어난 면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뭐 칼슘도 들어있고 또 철분도 들어있고 또 심지어 타우린도 들어있고 타우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간의 기능을 좋게 만들고 해독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음식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지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뭐 어떤 때 뭐 백두산에 가면 어떤 약초가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기 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맛이 있고 우리가 식탁에 가까이 와서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보고요. 김은 포피린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 구조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는데 이거와 베타카로틴이 만났을 때 훨씬 항암력이라든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김을 먹는 방식도 너무 중요하다. 요즘 이제 어머니들이 바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조미김을 사시거든요. 근데 조미김은 일단 맛소금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김을 기름으로 구워서 보관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방부제에만 넣고 저희 식탁에 올 때는 최소한 몇 달, 뭐 수개월이 지나서 먹게 되거든요. 산화된 기름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김의 유익성은 너무 좋지만 이 산화된 기름을 먹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반드시 생김을 사셔서요. 그냥 먹기 전에 살짝만 구워서 김의 어떤 불순물, 이물질만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간장과 식초와 함께 드시면 정말 똑똑하게 김을 드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저도 이 김을 그냥 살짝 구워가지고요. 먹을 때는 뭐 간장 이렇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거를 그냥 물에 풀어서 김국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이제 일부러 환자분들한테 추천도 드리고. 그쵸. 그 자체가 조미료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완벽한 영양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꿀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요즘에 이제 굴이 되게 좋잖아요. 그럼 굴하고 무하고 이제 국물 내서 굴탕을 끓인 다음에 그 위에 마지막에 김 한 장 딱 얹으면 네. 요즘같이 또 독감, 감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연도 굉장히 풍부하고 아미노산도 있어서 면역에 아주 좋은 초간단 레시피가 될 것 같아요.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베타카로틴서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점막 강화하고 또 호흡 기질환, 코가 바싹바싹 마른다든가 기관지가 마르고 폐가 건조해지게 되면 외부에서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로 해조류, 특히 김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이 높다는 것은 점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조류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미네랄 있잖아요. 요드,
요드라는 것이 우리 약국에 가면은 빨간색 소독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드는 소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점막을 쫙 해놓고 거기다 소독약까지 뿌려놨으니까 완벽한 방어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어머님 할머님들이 그 된장이라든가 이런 걸 담궈 놓고 그 맨 위에다가 다시마를 잘라서 놓거나 김한장을 올려놓는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곰팡이 진균이 피어나지 못하도록 걔네들이 억제하는 소위 그런 역할이 바로 김이라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쳐다보면 아, 우리가 응용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저는 토마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토마토가 할 수 있는 게 음식에 불필요한 양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가정에 이 뭐 무슨 조미료, 무슨 액상 조미료부터 해서 가루해서 맛을 내기 위한 모든 게 들어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도 토마토를 천연 조미료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하시는데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너무 좋지만 맛도 훌륭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화학 합성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환자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도 있고 동시에 영양도 같이 얻어낼 수 있는 너무 훌륭한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마토랑 죽염 된장, 간장 이런 것들로 양념을 해봤는데 꽤 단맛도 우러나면서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좋은 효능이 음식에 골고루 배어서 저는 토마토를 좀 잘 우리 한국인들이 활용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비만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국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희가 지중해성 음식을 많이 먹으라 하는데 그 핵심에는 제가 분명히 그 토마토라는 애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토마토를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 토마토 색깔이 빨갛잖아요. 이 빨갛다는 것은 발산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발산을 가장 강하게 하는 동적 에너지가 큰 게 소금이잖아요. 소금과 만나는 순간 얘는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토와 소금이 만나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토마토 케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토마토 케찹을 왜 그 돈가스나 비프 스테이크나 이런 데다가 고기 요리를 할 때 그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맛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고기를 소화시키려고 체하지 말고 걔가 빨리 분해되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토마토가 최고다라는 거죠. 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선택되어지고 있는 그 이제 재료가 토마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푸드닥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밥의 형태로 만들어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박사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시는데 한국인들의 장은 밥과 함께 영양소가 들어갈 때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밥의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잘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마토를 밥에 활용하는 그 항암 토마토 밥이라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랑 또 만났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항암력이나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 시너지가 나는 마늘이라든지 브로콜리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밥을 짓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너무나도 이제 좀 생뚱맞고 엉뚱하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해볼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밥의 형태로 지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밥은 질리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반찬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간장 양념장에 강조하신 김만 가지고도 이 모든 궁합이 잘 맞는 하나의 식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밥과 함께 들어갈 때 우리가 영양소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서도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흰쌀밥을 굉장히 좀 혐오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각종 채소들과 함께 들어가면 혈당 조절이 저절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또 혈당이 좀 조심스러운 분들 누구에게도 좋은 어떤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요약해서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의 레시피들은 사실 계량의 의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먹었을 때 궁합이 어느 정도 맞는 보기도 좋고 그래서 밥은 한 공기 정도에 방울토마토 한 10개 미만,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방울토마토 분량의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마늘은 한 5알 정도 그렇게 해서 불린 쌀에 그냥 채소들 위에 올리고 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기 전에는 간단한 양념 간장, 간장과 깨소금, 식초 정도, 뭐 고춧가루 살짝 해서 비벼서 드시고 거기에 김에 싸서 드시면 완벽한 항암 밥상이지 않겠습니까?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지속적이어야지 된다. 예, 그래서 지속이 되려면 맛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재료를 구하기가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잘 구성을 해서 반복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은 그 반복된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 치유가 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 중에 하나가 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 어떠한 상태로 흡수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지점이 바로 장이기 때문에요.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이제 우리가 씹어서 위에 내려가서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잘 우리 몸에 쓸모 있게 만들어서 흡수를 해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장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에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그 문이 너무나 중요해서 관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소장, 관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과 안을 구분을 지어놓고 바깥과 안을 들락날락하는 통로를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은 잘 지켜져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우리 장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음식 소화 이야기를 하지만 장을 이해를 할 때 몇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화 흡수 기관으로서의 장, 또 하나는 면역 기관으로서의 장,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장을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담장을 튼튼하게 하고 대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과 같기 때문에 모든 건강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장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의 외부라고 표현하면 맞닿는 첫 번째 장소, 우리가 외부와 수없이 많은 교신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몸의 가장 어떤 접전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접전지에서 유익한 것도 물론 들어오지만 유해한 것도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유해한 미생물이라든지 독소를 계속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숙명적인 부분이 바로 장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생물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또 풍성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푸드닥터적으로 늘 강조하고 있는 발효 음식을 충분히 드시면 미생물의 가장 좋은 먹이가 또 되고 발효 음식 자체가 장내 유익 미생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발효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발효 음식을 먹을 기회가 사실 아주 신경 쓰지 않고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식 문화 속에서는 발효 음식을 저희가 뭐 청국장, 된장을 먹는다고 하지만 팔팔 끓인 상태에서만 뭐 먹지.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은 뭐 된 청국장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김치를 안 먹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은 건 이 김치나 발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된장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계속 먹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점점 잃어가면서 한국인들의 건강도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발효 음식을 정말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뭐 장에 좋은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라든지 채소류들 이런 것들은 너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발효 음식만이라도 꼭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식단을 외식을 하시더라도 발효 음식 한두 가지는 꼭 챙겨서 드시려고 노력만 해주신다면 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은 그 위에도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우선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장은 따뜻해야 된다. 그리고 장은 점막이 튼튼해야 된다. 또 장에는 미생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장은 내가 행복해야지 장이 편안하지.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돼 있을 때 자율신경의 굉장히 균형이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부 긴장 상태에서 경쟁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교감신경 우위의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야 일반인 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에서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부서졌는데 곤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교감 신경 주도하에 지금 나라를 지키는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 중심이듯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부교감 중심의 이 어떤 우리 몸의 신경이 이렇게 균형이 조율돼야 되는데 그 부교감 신경의 출발점이 바로 복부의 미주신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장 건강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배를 좀 따뜻하게 만들고 좀 행복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우리 여기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에도 소개를 시켜놨는 왜 스프 있잖아요. 행복 스프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점막 강화 작용이 있는 단호박, 당근, 양배추, 뭐 토마토, 양파 이런 점막 강화 작용이 있으면서도 속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서 스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점막도 잘 만들어지고 또 그 재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또 이 장의 온도도 높여주니까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가 그런 스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면 장에 아주 난치성이라고 얘기하는 장에 염증이 생겨나고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단 그 항복 스프를 한 번만 먹어도 먹을 때 기분이 좋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예요. 네, 바로 다음날 화장실 갈 때 행복해지시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식재료들 찾아서 열심히 먹고 또 건강 있는 식품도 찾아 먹고 모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일단 모든 질병의 시작은 장으로부터 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에서 통하듯이 이 모든 질환의 시작도 장에서 시작하고 모든 질병의 치유도 장에서 마무리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을 잘 아름답고 편안하게 가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심장병, 치매, 암,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현대의학은 뚜렷한 해결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저는 당뇨 해결사로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는 재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혈관 명약이라고 이제 미역국에다가 표고버섯 미역국을 끓였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드실 때 듬뿍 집어넣어서 오메가3 보충해 주시고 심혈관 계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냉정하게 우리가 현대의학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외과적 처치, 그다음에 감염성 질환 여기에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만성화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 그것을 굉장히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은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의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이렇게 갑자기 넘어져서 쓰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래된 그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질병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부분을 안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안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절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한 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의학의 3.0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시절은 뭐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쓰고 100세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평균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가 현역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심장병, 치매, 암,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인데 바로 이 부분을 현대의학은 뚜렷한 해결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의학의 3.0 시대에는 반드시 음식이 여기에 결합이 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연과의 교감 이런 부분들이 의학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건강한 장수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푸드 닥터가 의학의 3.0 시대를 여는 아주 그 천병이 된다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약국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좋은 풍요로운 시대에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한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환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러한 공해와 독소 이게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매일 쉼없이 접하고 있는 게 바로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 독소라는.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서는 이 원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질병 치유는 일어날 수도 없고 원인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뭔가 치유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당연히 약으로든 어떤 것도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질환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쉽게 고칠 수 없고 약국에서 쉽게 고칠 수 없는 질환은 나를 돌아보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라든지 내 생활 속에서 먼저 이 부분을 교정하고 들어가야지만이 치료가 되지 단순히 약을 몇 개 먹는다든지 병원에서 뭐 주사제를 몇 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푸드닥터 마스터 클래스 책에 보면 미나리라는 재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혈관 명약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제 미나리의 생육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축축한 늪지에서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 숲 늪지에서 굉장히 푸른 이 줄기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줄기가 마치 혈관과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를 보면 앞으로는 아, 혈관에 좋은 식재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그 더러운 어떤 생육 환경에서도 잘 정화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도 아, 혈관에 좋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서도 아, 실제로 우리 몸에 적용했을 때 미나리가 혈관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식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찌개 같은데 마지막에 미나리 넣어서 먹으면 찌개의 맛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을 우리 속도 뚫어주지만 혈관을 잘 뚫어주는 이 천연 아스피린과 같은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뇌졸중도 이 뇌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 탄력성이 없는 분들한테 일어나니까 이 미나리라는 식재료를 가지고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나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우리 이제 푸드닥터 항상 우리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음식의 재료가 되는 식품의 특성을 이해할 때 우리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는 여기에 비타민이 얼마가 들어 있고 뭐가 영양 성분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이런 답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은 물을 극복할 수 없으면 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극복한다는 건 물을 다룰 줄 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바깥에 내보내고 그 물을 정화할 줄 알고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해서 쑥쑥 자랄 줄 알고 이러니까 물 속에서 자라나는 이런 식물들 뭐 미나리, 콩나물, 숙주나물 미나리는 우리 몸에 물을 다룰 줄 아니까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혈액이 막혀서 여러 가지 혈전 덩어리가 있는 것을 내쫓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모든 병의 시작이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미나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저는 감히 미나리를 식물의 왕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 심장병이라는 것을 어떤 심장의 생리를 이해하면 심장이 뭘 해주면 제일 행복할까? 근데 심장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 잠을 자도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되게 바쁜 애잖아요. 쉼없이. 근데 현대인들은 심장이 더 바쁘죠. 늘 스트레스 받고 두근거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막 전전긍긍. 우리가 사실 삶이 이제 죽어간다. 마지막에 죽음 때 결국에는 모든 장기 중에 마지막에 심장이 멈출 때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심장을 아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거나 빈맥인 분들이 약국에서 환자분들 중에 많이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장을 좀 아끼는 방법, 이완하는 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심장병 약이 아닌가. 그래서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완하면
하면 떠오르는 영양소 하나 아마도 마그네슘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가장 많은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파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래와 그 다음으로는 바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래는 무려 그 인삼보다 3,200배의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거든요. 파래를 사실 현대인들이 겨울에 요즘 같은 철에 잠깐 한번 먹고 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찾아보시면 파래 분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근거리고 자꾸 심장을 내가 과소모한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부정맥이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파래만 매일 잘 섭취하셔도 굉장히 이완하고 편안하고 또 무엇보다도 평생 써야 될 심장을 잘 아끼는 좋은 식재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립니다. 이 어떤 뭐 식재료보다도 일단 마음의 스트레스 없애고 마음을 이완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심장을 위해서라면 우선 해조류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한 재료를 제가 하나 골랐는데 미역을 이제 떠올리고요. 그리고 이 미역에는 역시 마그네슘이라든가 그 해조류의 모든 공통점은 혈액을 맑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해조류의 모든 공통점은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성분을 갖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을 치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니까 해조류를 이제 선택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선택하고 싶은 거는 이제 표고버섯. 네, 그러니까 뭐 꼭 표고버섯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습한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이 버섯류는 각종 세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습한 지역에서 잘 번식하기 쉬운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줄 모르면 거기서 또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한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버섯들은 기본적으로 염증 억제하고 여러 가지 항미생물 작용들을 갖고 있고 또 몸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끈적끈적하게 축적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다 내쫓을 줄 아는 그러니까 소위 습을 제거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바로 버섯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역국을 끓이는데 미역국에다가 표고버섯 미역국을 끓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고버섯 미역국을 끓이고 그리고서 드실 때 거기다가 이왕이면 하나 더 들깨가루 듬뿍 집어넣어서 오메가3 보충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심혈관 계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도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환경적 스트레스라든가 또 호르몬 그 여성분들 갱년기에 대해서 호르몬의 변화,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고립감,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이제 이런 우울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심지어는 뭐 날씨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우울증도 염증이다. 이제 이런 어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이제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그 염증이 생겨나는 자리가 뭐 손끝 발끝이 아니라 뇌죠. 그래서 머리에서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뇌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뇌는 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우리 인체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뇌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산소증이 왔을 때 이 뇌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뇌의 저산소증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개념적인 하나의 접근을 가질 수 있고요. 제가 그 뇌와 관련돼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뇌에 일어나는 관련 질환에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처방이 바나나하고 콩을 끓입니다. 바나나하고 콩을 끓이면 바나나 두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물에다가 끓이냐면 바로 해조류에다가 끓여요. 그래서 뭐 다시마 육수도 좋고 아까 우리 황 약사님 말씀하셨던 파래에다가 해서 콩과 바나나를 끓이면 여기 콩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인지질을 만드는 기름이라든가 또 바나나에는 또 우리 그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립토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기분을 굉장히 업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콩과 바나나 또 해조류 마그네슘 들어있고 있는 이제 이렇게 만나게 만들고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감자즙을 섞어서 이제 먹을 때 먹게 합니다. 그러면 생감자즙은 뭐냐면 이 생감자즙은 식물성 스테로이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아주 특이한 이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다 생감자즙을 좀 섞어서 이렇게 드시게 만들면 잠도 충분히 주무시게 됩니다.
이렇게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우울증에도 그렇고 또 더 나가서는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염증까지 없애주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주로 임상에서 그런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우울증은 그러니까 염증, 뇌 염증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울증은 화병이다. 네, 화가 난 사람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를 잘 내려주는 아까 감자도 말씀하셨는데 그 여름에 잎이 넓은 채소들은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잘 식혀주는 그러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케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케일은 심지어 이렇게 잎이 넓은데 한여름에 넓은 잎을 가지고 이제 그 수분을 잘 빨아당겨서 뜨거운 태양과 이렇게 잘 맞서 싸우는 시원한 여름 채소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그 안에 성분을 들여다보면 트립토판이라는 그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 또한 풍부해요. 그래서 저는 케일로 케일을 살짝 쪄서 이렇게 쌈을 해서 밥과 함께 드시면 이제 밥에 있는 쌀에 있는 가바라든지 그런 어떤 천연의 신경 안정 물질도 같이 들어오니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케일로 여름에 물김치를 꼭 만들어서 해서 드시면 아까 김치라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채소의 유효 성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 저희 책에도 이 양배추 물김치라는 게 있는데 그 양배추 대신 케일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케일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뇨 해결사로는 죽염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소금은 지금 현재는 바다 오염 물질이라든지 각종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죽염은 우리 조상들이 그 9번 대나무 통에 이렇게 소금을 천일염을 채워서 9번 굽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각종 나쁜 어떤 단점들은 다 이렇게 없애주면서 대나무 속에 있는 미네랄이 충분히 죽염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가장 최상의 우리가 약용 소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환자도 편안하게 암 환자까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약의 형태의 소금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소금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일단은 죽염부터 꼭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죽염에 나는 요즘 소금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지식에 휩싸여 있는 분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미역이나 바지락이나 이런 해조류 바다에 그대로 염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기운이 단 기운을 물리쳐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꾸만 짠 성분의 어떤 바다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당뇨에 좋은 해결사다. 네, 그렇죠. 이제 이 소금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 건강론을 얘기할 때 특히 그 당뇨 같은 경우도 얘기할 때 과도한 염분 섭취를 제한해라, 해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나열한 것 같아요. 어떤 진정한 고민을 갖고서 한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완 설명 잠깐만 드리면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이 좀 급하게 만들다 나니까 좀 짜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물을 부으면 싱겁게 되겠지만 그거를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화시키는 방법이 설탕 한 숟갈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탕과 소금은 서로 이렇게 상호 견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당에 문제가 생겨난 거라면 소금이 들어와서 같이 균형을 맞춰주고 조절을 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그렇게만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는데 이렇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제한하라는 말은 현재 이렇게까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유효할 수 있을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설탕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먹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또 박사님과 함께 이 다양한 어떤 5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도 나누고 또 예방법도 추천 레시피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또 책도 또 기회가 되시면 읽으시면서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고 또 더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